지난달 법정에서 있었던 일인데요. 한 70대 여성분이 피고인에게 뭔가를 뿌리려다가 제지당하는 좀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. 아, 네. 저도 기사 봤습니다. 돈만 돌려받으면 그런 짓 안 한다 뭐 이러면서 절교하셨다는데 이게 참 믿었던 사람한테 배신당하고 전 재산을 잃은 노년층의 현실을 보여주는 것 같아서 마음이 아팠습니다. 네, 맞아요. 그래서 오늘 저희가 바로 이 문제, 그러니까 노년층을 대상으로 급증하는 이 암호화폐 투자 사기, 이걸 좀 깊게 파보려고 합니다. 특히 그 신뢰를 이용하는 방식 그리고 그 결과가 얼마나 참혹한지 여기에 좀 주목해 봐야 할 것 같아요. 네. 저희가 오늘 다룰 내용은 이제 최근 나온 신문 기사들을 바탕으로 했고요. 실제 피해자분들 목소리랑 통계, 전문가 분석까지 좀 종합적으로 살펴볼 겁니다. 좋습니다. 그럼 이 사기가 대체 어떻게 설계되고 또 피해자들 삶은 어떻게 망가뜨리는지 그리고 왜 하필 노년층이 주요 타겟이 되는 건지 그 배경까지 한번 파헤쳐보죠. 자, 그럼 우선 그 기사에 나온 73세 김할머니 이야기부터 좀 해볼까요? 네, 이번은 남편 친구분이 접근했다고 하죠. 네, 맞습니다. 뭐 인공지능 보시 365일 24시간 알아서 돈을 벌어준다. 뭐 이런 식으로요. 자기도 이걸로 어마어마한 수익을 봤다. 이렇게 강조를 했대요. 인공지능 봇, 뭐 재정거래 이런 말도 나오던데요. 이게 좀 그럴듯하게 들리잖아요. 그렇죠. 그게 함정이죠. 재정거래라는 게 사실 이론상으로는 가능해도 뭐랄까? 일반인이 안정적으로 고수익을 내기는 거의 불가능하거든요. 아, 그런가요? 네. 근데 사기꾼들은 일부러 이렇게 어려운 용어를 써요. AI니, USDT니, 뭐 달러 연동 암호화폐니. 아, USDT. 그것도 나왔었죠. 네. 그런 걸 막 설명하면 피해자 입장에서는 나는 잘 모르지만 이 사람은 뭔가 전문가구나 이렇게 오히려 더 믿게 되는 거죠. 역설적으로요. 아, 그래서 김할머니도 처음엔 700만 원 정도 넣으셨다가 나중에는 사무실까지 찾아가서 그런 설명 듣고 더 신뢰하게 되고. 맞아요. 결국엔 4천만 원 더 넣고 나중엔 수익이 안 난다니까 또 1,700만 원 추가로 요구하고 그래서 총 6,700만 원을 투자하게 되신 거죠. 6,700만 원. 근데 이 돈이 정말 평생 모으신 돈이라고요. 식당 설거지, 분식집, 폐지 줍기, 심지어 80대 남편분이 노인 일자리로 버시는 월급 27만 원까지 다 모은 돈이라니. 네. 자식들한테 손 안 벌리고 뭐 아프면 병원 가고 나중에 여행도 가려고 모아두신 그야말로 피 같은 돈이었던 거죠. 그런데 3년 반이 지나도록 한 푼도 못 돌려받으셨고 지금은 뭐 이가 다 빠져도 치과도 못 가신다고. 정말 너무 안타까운 상황이죠. 남편분은 심장수술까지 받으셨는데 그 27만 원 벌려고 계속 일하셔야 하고요. 노부부가 월 27만 원이랑 노령연금 한 50만 원 정도로 생활하신다니. 후, 그러니까 법정에서 그런 극단적인 행동까지 생각하게 되신 거군요. 재판 갈 때마다 딸한테는 소풍 간다고 거짓말 하신다는 얘기도 참. 네. 가해자들은 지금 재판 중인데 뭐 서로 자기는 바지 사장이었다, 아니다, 프로그램 시연 가능하다 이러면서 책임 미루고 있다고 합니다. 또 다른 분 사례도 있죠. 66세 김영희 씨. 이분은 아는 동생 때문에 시작하셨다고요. 맞아요. 이분도 또 지인이죠. 처음엔 나 그런 거 무서워서 못한다 했는데 그 동생이 계속 설득해서 70만 원만 넣어보라고. 100% 수익 난다고요. 100% 수익? 네. 그리고 바로 또 900만 원 더 넣으라고 하고 결국 이분도 대출 받고 지인한테 빌리고 해서 총 4천만 원을 투자하셨어요. 이게 그 유명한 아도페이 사건 피해자 중 한 분이십니다. 아도페이? 그건 또 어떤 사기였나요? 기사에 유사수신 이런 말도 있던데. 네, 아도페이 사건은요. 뭐 리퍼브 유통사업으로 큰돈 벌게 해준다. 이렇게 투자자를 모은 다음에 자기들이 만든 아도페이라는 가상자산에 투자하기 유도한 거예요. 아하. 네. 그래서 피해액이 무려 4천억 원대에 달합니다. 이게 딱 전형적인 유사수신 행위죠. 그러니까 정식 허가 없이 원금 보장이나 고수익을 미끼로 돈을 모으는 불법 행위요. 4천억. 엄청나네요. 그럼 김영희 씨는 지금 어떻게 지내세요? 지금 김공장에서 일하시면서 빌린 돈 갚고 계신다고 해요. 아직 2천만 원 정도 빚이 남았다고. 근데 남편분한테 멍청하게 당했다 이런 핀잔까지 들으면서 굉장히 힘들어하신대요. 아이고, 하소연할 데도 없어서 매달 법원에 가서 피켓 시위 하시는 게 전부라고요? 네, 정말 이런 이야기들이 그냥 몇몇 분의 불행이 아니라 이게 뭔가 구조적인 문제를 보여주는 것 같아요. 통계를 좀 볼까요? 네.
통계 보니까요, 전체 사기 피해자 중에 61세 이상 비율이 계속 늘고 있어요. 2018년에 11%였는데 2022년에 15.2%까지. 꽤 많이 늘었네요. 네, 특히 다단계나 이런 유사수신 범죄에서 노인 피해가 확 늘었고요. 또 개인 파산 신청자 중에서도 60대 이상이 거의 절반이에요. 절반이나요? 네. 그리고 파산 사유로 주식이나 다상자산 투자 실패를 꼽는 비율이 불과 몇 년 새 엄청나게 급증했어요. 그 아도페이 사건만 봐도 고소 참여자 중에 60대 이상이 55%가 넘습니다. 아, 이 숫자들을 보니까 앞서 들었던 사례들이 정말 특수한 경우가 아니라는 게 확 와닿네요. 그렇죠. 전문가들은 왜 이렇게 노년층 피해가 늘어나는지에 대해서 일단 정보 접근성이 좀 낮고 또 가족 관계가 예전 같지 않아서 좀 고립된 분들이 많다는 점을 꼽더라고요. 네, 맞아요. 그러다 보니까 사기꾼들이 접근하기 더 쉬워지는 거죠. 게다가 피해를 입어도 자녀들한테 잘 알리지 않는 경향도 있고요. 그럼 대책은 뭐가 있을까요? 그냥 조심하세요만으로는 안 될 것 같은데요. 당연하죠. 전문가들은 일단 사후 지원, 그러니까 피해가 발생했을 때 좀 적극적으로 상담해주고 법률 지원 같은 걸 받을 수 있게 이런 사법복지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하고요. 피해 회복이 돕는 거군요. 네. 그리고 당연히 사전 예방도 중요하죠. 교육 같은 걸 통해서 이런 범죄 수법을 미리 알리는 거예요. 근데 사실 교육만으로는 좀 한계가 있지 않을까요? 워낙 수법이 교묘해서요. 맞습니다. 그래서 특히 이런 조직적인 사기 범죄는 재범률이 엄청 높거든요. 그래서 가해자 신상 공개 같은 좀 더 강력한 재범 방지책도 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. 네, 오늘 저희가 이 믿었던 사람의 권유, 또 무슨 말인지도 모를 어려운 용어들, 이걸 이용해서 노년층의 노후 자금을 통째로 앗아가는 암호화폐 투자 사기 실태를 좀 살펴봤습니다. 이게 단순히 돈만 잃는 게 아니라 그 배신감, 고립감, 심리적인 고통이 정말 상상 이상인 것 같아요. 맞습니다. 자, 여러분,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뭘 말해주고 있을까요? 어쩌면 이건 단순히 특정 세대만의 문제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. 그렇죠. 우리 주변에도 정보에 좀 어둡거나 외로움을 느끼는 어르신들이 계실 수 있잖아요. 서로에게 조금만 더 관심을 갖고 좀 의심스러운 제안이 있다면 터놓고 이야기 나눌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면 좋겠습니다.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점이 있는 것 같아요. 피해자분들이 가족에게조차 피해 사실을 숨기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. 네, 그 점도 참 안타까웠죠. 어쩌면 이게 우리 사회에서 노년 세대가 어떤 재정적인 어려움에 대해 가족과 소통하는 방식 혹은 뭔가 도움을 요청하기 어렵게 만드는 그런 보이지 않는 벽 같은 게 있는 건 아닐까. 이 질문을 여러분께 남겨드리면서 오늘 이야기 마무리하겠습니다.